수술 부위를 체크했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단순한 내용들인 거죠. 가끔가다 우리 어떤 해외 토픽에 보면 머리 수술을 했는데 가위를 안 빼고 꼬맸다 뭐 이런 거 가끔 나오죠. 그런 게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전문성의 시대라기보다는 정해진 것을 이미 발견된 지식과 노하우를 빠뜨리지 않고 꾸준히 실행을 해내는 시대, 그러니까 실행의 시대로 옮겨져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WHO의 체크리스트 팀은요,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병원에 가서 그 수술 체크리스트, 진단 체크리스트, 그리고 환자를 관리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그걸 시행하는 역할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체크리스트 이야기를 하면 뭐부터 떠오르냐면 화장실 청소 체크리스트부터 떠올라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뭐가 떠오르냐면 네모반 청소 체크리스트 떠오릅니다. 집총 각개훈련 체크리스트, 각개전투 체크리스트 뭐 이런 거부터 떠올라요. 브리스펜으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막 40개, 50개 적혀져 있는 거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조금 바꿨습니다. 뭐냐면 CAC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크리티컬 액션 체크리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영업을 하거나 직원을 관리하거나 회사를 운영할 때 점검하고 꾸준히 해야 될 것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지만 다 점검하지 말고 크리티컬 포인트, 이것만큼은 이 단계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건물주가 도저히 이거 구멍 뚫는 거 안 된다, 그런 건물이에요. 밖으로 전선 내리는 건 언감생심 안 돼요. 그런데 건물 자체에 초고속 인터넷망도 안 해버렸다, 구멍이 안 뚫려있어요. 그랬는데 상담 받고 일주일 만에 됩니다. 그래 놓고 뭐 시설팀에 얘기해놓고 막상 가보니까 건물주가 막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상담할 때부터 혹시 건물이 어떤 건물이세요? 몇 년 되셨어요? 물어봤어야죠. 그때 물어봤으면 해결될 일인데 안 해놓고 나중에 가래로 막을 것, 석가래로 막고 있는 거죠. 폴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게 되는 일이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조직에서, 제가 아까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의 차이가 뭐냐면 신입사원한테 가르칠 게 있느냐 이 말인데, 신입사원한테 가르쳐야 될 핵심은 뭐냐? 네가 영업의 일을 할 때 프로세스가 있다. 그리고 그 프로세스별로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게 있다. 이게 기본 아닙니까? 책으로 보면 목차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CAC라고 부릅니다. 이 CAC가 어떤 형태로 활성화가 되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하나 더 나눠드렸죠. 링 바인더로 되어 있는, 링 제본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이제 실천 노트입니다. 오늘 배운 거를 앞으로 팀장 혹은 팀장님이나 CM분과 만났을 때 요게 점검사항이에요. 요게 점검사항. 그리고 이거는 팀장님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4월인데 오늘 계획 세운 거를 4월 한 달 동안 또는 5월 동안 이렇게 쫙 적으시고요. 내가 올 때는 이거 하겠다, 습관은 이렇게 되겠다, 계획 실천 이렇게 하겠다라고 작성하시고 이것을 점검하는 형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 점검의 내용입니다. 좀 이따가 실천 노트 사용법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생각해보시면 이렇죠. 자, 이건 이제 경영자 관점이에요. 영업사원이 강한 고객을 확보하거나 상담을 나갔을 때 점검해야 될 항목이 분명히 있죠. 그거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10개, 20개 증리력 한장 아마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개설팀한테 넘겨줄 때 반드시 넘겨줘야 될 정보, 확인해야 될 사항, 확인하고 넘겨줘야 될 거예요. 그거 안 해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 야, 이거 했어, 안 했어? 하시죠.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회사로서, 회사 관점에서, 경영 관점에서 매일 점검해야 될 킬링 포인트가 뭐냐? 이거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매일 퇴근하기 전에, 사장이 퇴근하기 전에 점검해야 될 거 뭐냐? 최소한 3개. 이거 하시면 어떤 분들은 자금 이루고 보시는 분도 있고 직원 체크하시는 분도 있고 고객 데이터 체크, 다양합니다. 그리고 샘플도 내용 실어 들었습니다만 1번 우리 회사가 매일 크리티컬 액션 체크리스트 뭔가 킬링 포인트 뭔가 매일 점검.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주간에 매일 점검. 금요일을 퇴근하기 직전에 해야 되는 거. 어떤 분은 이게 화요일일 수도 있고 수요일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제가 금요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자가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 혹은 경영진 혹은 리더가 금요일 퇴근하기 직전에 일주일을 확인해 볼 때 반드시 점검해야 될 크리티컬 액션 체크가 뭐냐? 최소 3개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온라인으로 사업하는 사람은요, 금요일 날 저녁에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온라인 영업하는 사람, 온라인으로 물건 파는 사람, 미대송률, 엄청난 지표죠. 금요일날 안 보냈다. 그러면 또 고객 입장에서 5일 기다려요. 이거 이해되시죠? 항상 목요일날 주문하면 금요일에 가야 되는데 금요일 안 보냈다. 그러면은 금, 토, 일, 월 같이 한번 화요일까지 5일 기다려요. 그러면 뭐 댓글 엄청난 댓글 올라옵니다. 그 댓글 하나 때문에 매출 얼마나 손실되는지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물건 보내주는 사람들은 금요일 미대송률 목숨처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반품 오는 거 이런 거. 금요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매일 확인해야 될 거 배송률 확인합니다. 매일 저녁. 오후 3시까지 주문 들어온 것은 당일 발송한다고 약속을 했으면 3시까지 주문 들어오는데 100개였다. 그러면 지금 보낸 게 100개 되냐? 반드시 확인합니다. 이거. 사실은 지금 매일 물건을 보내주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긴박도나 그 스피드감이 조금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이 대리점의 경우는 그래요. 그런데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아직 안 될걸요. 영업 현재 상황하고 영업 진도사항, 개설팀이 이야기한 거, 그 다음에 또 실제로 개설하는 기사가 와가지고 뭐 된다 안 된다 말하고 이거는 뭐 어떻게 됐다, 뭐 미뤄졌다 빨라졌다,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만큼은요 오히려 물건 보내준 데보다 더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가지. 이거 쉬운 개념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더 생각하셔야 될 거였는데, 일일 CAC하고 주간 CAC는 비교적 쉽습니다. 고리가 짧으니까요. 월간 CAC는 약간 전략적인 포인트가 들어가고, 경영자의 역할하고 재무팀의 역할하고 영업부의 역할도 나누기 시작해요. 이제 재무팀은 정산 잘해줘야 되고, 직원들 인센티브가 있다 그럼 인센티브 계산도 잘해줘야 되고, 월급 나가는 시기까지 현금 관리 잘해줘야 되겠죠. 영업부 입장에서는 월 초에 약속한 거가 월 말에 제대로 됐는지, 그 다음에 월 말에 좀 땡기기 위해서 막 집중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개설팀이랑 소통할 때 월 말에 막 밀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분산할 건지, 이게 밀리지 않고 분산돼가지고 그 약속 시간 잘 지키려면 마감을 통상 25일날 마감했는데 15일날에 1차 마감을 하자. 이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5일날 정산하려면 사전 확인하는 거, 리스트 확인하느라고 며칠도 영업 못해. 직원팀이랑 그거 확인하느라고 못 나가. 그러면 그렇게 안 되려면 언제 확인해야 될 거냐. 그 고도화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밑에가 넓어요. 칸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직접 손으로 적기에는 칸이 좀 좁죠. 그러니까 파일을 드리니까, 파일 드릴 테니까 거기다 하셔가지고 1차적으로 0.5 버전 만들어서 한번 한 달 돌려보고, 그래도 좀 부족해. 월말 되니까 약간 좀 이거 월초에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월요일날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이런 게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다음 달에 만들 때 그걸 앞으로 좀 당겨보는 거죠. 그거 체크하는 거예요. 킬링 포인트입니다. 이게 이제 경영자분들이 욕심 조금 나면 막 점검해야 될 게 막 금방 20개, 30개 넘어가거든요. 이 체크리스트 팀은 뭐라고 적어놨냐면 한 번 할 때 5개를 넘어가면 점검은 힘들 거다. 줄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칸도 1일 3개, 주간 3개 이렇게만 만들어놨어요. 더 늘어날 수 있죠. 여러분들 적절하게 파일을 수정해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항상 많으면 다 점검될 것 같지만 잘 관리 못합니다. 가능한 줄이는 게 좋아요. 아까 심수관들도 같은 이야기 드렸었죠. 자, 방금 말씀드리는 것이 이른바 루틴 CAC입니다. 월간 루틴, 일간 루틴, 주간 루틴. 루틴 아시죠? 이렇게 루틴 반복화시키는 거. 타자가 타석에 등장하면 등장할 때마다 하는 뭐 투수가 던지려면 던지기 전에 하는 루틴 있죠. 이게 고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 회사의 실력입니다. 자, 제가 루틴을 말씀드렸어요. 루틴 3가지 뭐예요? 일간 루틴, 주간 루틴, 월간 루틴, CAC예요. 자, 요거는 프로세스 CAC입니다. 프로세스예요. 루틴이 아니고 고객과의 단계에서 진행될 때, 고객의 상담이 진행될 때 크리티컬 포인트가 뭐냐 하는 프로세스 CAC예요. 뭐 이게 뭐 시간은 없고 할 이야기는 많으면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만 제가 하는 겁니다. 깊은 이야기예요. 요게 사실은 부서별 프로세스 CAC도 필요하고요. 신입사원 CAC, 인사팀의 CAC 다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컨셉이 조금 명확하신 분들은 확장판이 뭐겠다. 아, 저 사람이 컨설팅할 때 주로 뭐 하겠다.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결론만 지금 가장 중요한 CAC만 하나 보여드려요. 프로세스. 특별히 고객 프로세스, MOT라고 부르죠. 모멘트 오브 슬로스.
진실의 순간이죠. 4단계인 것 같아요. 현장을 가서 보니까. 결론은 개통이죠. 결론은 개통. 이게 뭐 아주 개통하기 직전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예스와 노. 됐냐 안 됐냐 봐야 되는 거죠. 출발은 어디서부터예요? 고객 개발하는 거죠. 접촉해서 내가 영업을 할 수 있는 고객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이거 잘 됐냐? 우리 회사는 고객 개발 단계에서 이거 반드시 한다. 킬링 포인트입니다. 상담 단계로 넘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반드시 확인하자. 청약 단계, 즉 이제 신청서를 쓰는 단계로 상담과 청약은요, 제가 좀 고민해 봤어요. 이거 같은 거 아닌가 고민해 봤는데 일단은 나눠놨습니다. 조금 지식이 다른 것 같아요. 실제로 신청하고 클로징하는 단계에서는 뭐 점검해야 될 거냐, 개통하는 단계에서는 뭐 점검해야 될 거냐,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다 넘어갈게요. 설명했습니다. 아까 그 외과 수술 이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면 제가 설명 더 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됩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이제. 이거 이해되세요? 책 제목이 있었어요. 목소리를 키우지 말고 아이를 키워라. 자녀 교육하는 책인데 증명한 겁니다. 자, 설명했어요. 루틴 CAC, 일간 주간 월간 있다 말씀드렸고, 프로세스 혹은 프로젝트 CAC라고 통상 부릅니다. 순서에 따른 게 있다 말씀드렸고요. 저희도 이제 교육팀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교육팀 월간 루틴 이렇게 운영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은 이렇게 해요. 저희 회사도 이렇게 이틀 안에 멋있게 만들고 뭐 이렇게 이 모니터에서 하고 안 그래요. 처음에 할 때는 이거 출력해가지고 벽에 붙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사물함 아닙니까? 저희 사무실 사물함이에요. 저렇게 붙여놓고 체크하면서 합니다. 처음에 저렇게 해야 직원들이 딱 내 걸로 되고요. 자기들이 매직으로 수정하고 멋지게 만들잖아요. 안 해버립니다. 종이로 만들어서 붙여놓고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실 거거든요. 이러다가 나중에 ERP 들어가고요. 저기 CRM 프로그램 들어가고 그룹웨어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거 하시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예를 들면 땡땡 재미점이죠. 월간 CAC가 여기 있죠. 보면 일간도 보시죠. 1일 고객 미처리 리스트를 체크했는가? 전날 개통된 회선 전산으로 재확인했는가? 전화 연결 안 됐던 거 전화했는가? 부재중 통화죠. 이게 이 대리점은 저거 3개가 킬링 포인트예요. 저 3개 적어놨어요. 다음 주 방문할 우선순위 업체 리스트를 업했는가? 가망 고객 정보가 업데이트 되었는가? 고객이 회신 못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고지하였는가? 영업 관점이 있죠. 지금 영업 관점 측면만 적어봐야 되고, 이 세 가지 측면이에요. 그리고 월간을 보시면 여기가 수수료 정산서 정리가 통상 2번째 주 금요일로 했는데 우리는 날짜로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 요일이 아니라 날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월은 이제 정산이 끝났으니까 5월 정산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정책 설명회와 정산 그리고 월마감 이 3개가 기둥이잖아요. 지금 5일, 15일, 30일 이게 지금 기둥입니다. 그거는 못 바꿔요. 정책 설명회를 듣고 와야 직원 교육에 대한 CAC가 나오겠죠. 언제 한다 이게 나오고, 그 정책에서 어떤 캠페인이나 혹은 프로모션이나 혹은 인센티브 제도가 생기냐에 따라서 영업 전략이 달라지는 월간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 설명회, 정산에 따라서 지난달에 온 곳에 캐시가 확보돼야 내가 뭐 키워드 광고에 경매로도 더 들어가고 페이스북에 뭐 5만 원 쓸 거 10만 원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잘 보시고, 연말 정산, 월 말에 마감할 때, 실적 정리할 때, 미고통이라든가 볼 때 정확하게 이 3개를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좀 해보시고요. 사대보험 이런 것들은요 기본이지만 그래도 기본인데 점검 안 해가지고 못 받고 저도 그런 거 있어요. 제가 교육센터를 운영하다가 고용보험 신고를 하루 전날 해야 되거든요. 고용보험 환급 받으려면. 근데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담당자가.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그 서류를 다 출력해가지고, 다 전산인데 출력해서 산업인력공단 공덕동에 있던, 지금은 지방 같지만 거기 가가지고 담당자한테 우리가 교육을 실제로 한다 이거 사진까지 다 찍어서 가서 이렇게 했는데도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대요. 그래서 뭐 정말 공무원의 권세를 제가 그때한 번 제가 우리가 하는 거고 누구 도와주려고 이러는 건데 이러면 하면서 다 사인해가지고 현장까지 다 찍어서 실제로 하고 있다. 근데 결국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3배로 환불해주고 교육 참여했던 사람들이 돈 못 받은 거잖아요. 교육기관이 실수하는 거죠.
3배로 환불해주고 교육 쿠폰을 1년 동안 50% 할인해주는 거. 아무튼 그거 굉장히 제가 마음 아픈 게 있어요. 굉장히 당연한 건데 실수 하나 때문에 못한 거. 이런 거 있으시죠? 특별히 이런 게 더 상처가 크죠. 아, 내가 내 경영 실력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 리더십이 이 정도구나. 아, 우리는 모래에 지은 집이야. 뭐 이런 이야기. 네. 그게 엄청 어려운 거 못했을 때는 차라리 괜찮아요. 저거 다른 사람도 못해. 그런데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건데 놓쳐가지고 나중에 굉장히 힘든 상황을 당하는 그 데미지가 경영자들에게 특별히 사장님들한테 특별히 더해요. 그래서 놓치지 말고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거지만 크리티컬한 건 넣어놓으셔야 돼요. 다른 회사들 사례들도 몇 가지 넣어봤는데요. 주방기구 판매회사 같은 경우는 여기는 판매회사니까 메일 체크하는 거, 송장, 택배, 실재고, 입금 여부 중요하죠. 오른쪽 주관마다, 그 다음에 CRM, 그 다음에 MOH라고 여기는 뭐 쿠킹 쇼도 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거 잘 점검되는가 이렇게 보시고요. 프로젝트 CAC 중에서 수주공사하는 건설회사의 경우, 이 건설회사는 내가 항상 뭐가 고민이냐면 미입금 발생합니다. 다 공사 끝났는데 기성 청구해봤자 미입금 발생하고 보증서도 없고 결과적으로 깡 해가지고 뭐 철근 가서 가져오고 뭐 이런 거. 이게 머리 아프네. 돈 일해주고 돈 못 받는 거. 그래서 미입금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젝트 CAC를 만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계약 준비 단계부터 공사하고 완성하고 기성 확인할 때까지 각각의 크리티컬 포인트가 뭔지를 점검해서 미입금 발생하지 않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거죠. 건강한 매출을 수주하는 겁니다. 네, 개선됐습니다. 개선됐습니다. 수술실 CAC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고요. 교육하는 팀들 홍보할 때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어떻게 하는지 운영할 수도 있죠. 자, 여러분 회사는 SME, 소부영 좀 다른 것 같아요. SME 할 때 네 단계별로 CAC가 뭐고, 그 킬링 포인트가 뭐고, 그 다음에 소할 때 킬링 포인트가 뭔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눠서 일단 여러분 교재를 실어 놓아 드렸는데 있으시죠? 이거? 일단 고객 개발할 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를 같이 한 팀에서 이거를 너무 자세히 하면 우리 영업이익을 다 나가는 건데 근데 뭐 이 정도는 다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표준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정도 내용을 했어요. 온라인에 고객 개발할 때 홈페이지와 블로그 3단 요청란이 있는가? 홈페이지와 블로그 게시글에 타겟 고객이 궁금해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타 통신사 비교해서 우리의 이점들 그런 게 잘 드러나 있는가 점검하는 겁니다. 개발 단계에서 잘 되고 있는 건지. 오프라인에서는 지역이나 업종 단위로 명확한 타겟 고객이 설정됐는가, 광케이블이 깔린 건물인가 아닌가, 이거 지금 확인됐는가, 지금 내가 타겟으로 하는 곳이 타겟 고객이 관심을 가질 만한 플래카드나 전단지나 자료가 준비됐는가, 어필 요소가 있는가, 이 보는 겁니다. 사실 이거 하나가 다 영업 용어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집중해야 되잖아요. 관계 영업해야 돼요. 그다음 같은 타겟을 대상으로 했을 때 비즈니스로 하는 제2업체가 발견되었는가. 통상 건물 관리, 복합기, 빌딩 관리, 정수기, CRM 업체 이런 데들이 이제 우리가 같이 해볼 수 있는 것들이죠. 이게 고객 개발 단계에서 볼 수 있는 킬링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상담은 뭐 이런 교재 있기 때문에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거는요, 제 생각에는 이것은 미니멈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요 정도는 미니멈으로 직원들과 좀 하고, 오히려 직원들한테 이야기하실 때에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SME 상담할 때 업무 효율성 증진, 비용 절감, 프로그램 도입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했는가? 이 말은 뭐냐면 요 단어가 셀링 포인트의 단어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했니? 안 했니? 물어보지 마시고 요걸 어떻게 쓰시냐면 이 단어를 쓸 때 어떤 방식으로 써? 이렇게 물어봐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떤 타이밍과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는 게 좋아? 라는 가르치는 용도로 좀 이 CAC를 좀 사용하실 것을 권해드려요. 클로징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으로부터 필수서를 모두 받았는가? 신분증 사본, 사업자증 사본, 통장 사본, 고객 이메일 받았냐? 이렇게 가지 마시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어? 이런 방향으로 이 체크리스트를 여러분들이 좀 사용하시라는 얘기죠. 상담 다음 단계, 신청 혹은 청약 단계에서 청약 DB 파일을 정리했는가? 이거 약간 다양한 형태로 갖고 계시던데
미국의 사례인데요. 임신한 여자의, 임신한 여인의 핸드폰 번호가 어둠의 시장에서 한국 돈으로 30만 원에 거래돼요. 굉장히 비싸죠? 임신한 여자의 핸드폰 번호는 구매력이 큰 거잖아요. 앞으로 돈 많이 쓸 사람이잖아요. 꽤 비싼 케이스예요. 일반적으로는 3만 원에서 5만 원에 거래됐었어요. 이 이야기가 한 6년, 7년 전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많은 경우, 특별히 영업 조직의 핵심은 고객 데이터베이스 아닙니까? 하다못해 문자를 보내더라도 내가 몇 명한테 보내야 되지? 1000명인지 10,000명인지 50,000명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데이터가 취합이 안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제조 회사고 상품이 명확하다면 누구한테도 팔 수 있어 하면 돼요. 근데 유통회사고 영업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장님 그 지금 거래처가 통상 핸드폰 기준 혹은 이메일 기준으로 혹은 업체명 기준으로 몇 개 정도 되세요? 라는 질문에 깔끔하게 대답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데이터베이스 관리 잘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영업부 직원의 노트북 안에 있어요. 그 여러 개 있기는 있는데 흩어져 있어가지고 취합은 해야 돼요. 6개월 후에 만나면 아직 안 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청하고 청약하는 단계에 고객 정보가 오잖아요. 고객 정보가 옵니다. 물론 고객 정보에 대한 민감성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지금 좀 논의로 봅시다. 허가되어진 범위 안에서 해야 됩니다. 문자 보낼 때 앞에 광고 붙이면 돼요. 광고 붙이면 그거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안 붙이면 그거 조금 동의하지 않고 이런 거 돼요. 그래서 고객이 청약서를 작성할 때 그 공유되어지는 정보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관리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취합돼서 나중에 CRM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가. 하다못해 구글 드라이브에라도 취합하고 있는가.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지역별로 가산 디지털 단지 쪽에는 3,000명, 구로 쪽에 1,000명, 조금 올라와서 합정 망원, 상수, 홍대 쪽에 500명. 조금 다르게 분석한다면 외식 쪽에 3,000명, 일반 제조업 쪽에 100명, 이쪽 유통 쪽에 100명. 건물 안에 복합 건물에 들어가 있는 데는 뭐 몇 군데, 일반 독립샵으로 있는 존재는 몇 군데. 입력할 때 다 되잖아요. 소팅하면 되잖아요. 그럼 거기 타겟에 맞춰서 정책이 바뀌거나 하면 특별히 이런 게 나와서 이런 분들에게만 특별히 한번 안내해드립니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셀링이 되고 업셀링, 크로스셀링이 가능한 구조인데 그냥 인터넷 전화 팔고 그냥 뭐 그건 아깝잖아요. 그래서 신청 청약 단계에서 DB 파일 관리하는 거 특별히 좀 봐주시면 좋겠고 이런 제목들은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되지만 그래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안 한다니까요. 못해서 안 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잘 수 있을까 질문하고 이걸 잘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발전하는 것이 회사의 매뉴얼이 되겠죠. 개통하는 거 우리도 좀 많습니다. 유튜브에 등록한 정보랑 영업 담당자가 자기 노트에 작성한 거랑 달라가지고 요거 달라가지고 입력하는 거 직접 입력 안 하고 대신 입력해주는 회사들이 있으시죠. 달라가지고 이거 어려움 당하는 경우 나중에 확인 누가 잘못했어 뭐 이런 경우 많죠. 이거 확인, 이때 확인해요. 어디로 가시냐면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이런 페이지 월간 CAC 양식 이쪽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 지금은 뭘 한번 작성해 보실 거냐면 월간 CAC 양식에서 일일 CAC, 주간 CAC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이 페이지 있죠? 네, 이 페이지. 이 페이지로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회사는 여러분 사정과제에도 그런 거 있습니다만 우리 회사는 하루를 마감할 때 요거는 핵심적으로 관리한다. 일주일을 마감할 때 요건 핵심적으로 관리한다. 일주일의 루틴, 죄송합니다. 월간 루틴을 할 때는 정책 설명에 정산 그리고 월 마감할 때 이렇게 되지만 그 사이를 이렇게 보낸다. 라고 지금은요 약간은 노하우를 나누는 느낌으로 서로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시간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영업 단계별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기는 한데 영업 단계 우리는 이거는 또 점검한다. 이런 방향으로 좀 하니까 좋더라고요. 이런 얘기까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5, 6분 정도 시간 되겠습니다.
해줘. 얘 중요한 거네. 자, 이번 거 하고 다음 거 하면 오늘 마무리됩니다. 힘을 내주십시오. 자, 오늘 다루는 양이 적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화이팅 하시고요. 네, 교재 하시면 됩니다. 교재. 이게 이제 양식을 나누는 사정과제 해오신 거 보시면 사실은 됐습니다. 사이즈가 되게 작죠. 자, 오늘 다루는 내용이 적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1분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션은 좀 아이디어로 가져가시라는 취지가 좀 강합니다. 자, 요번 세션의 것을 많이 나눠주셔야 이렇게 박해주기가 됩니다. 내가 가진 노하우를 나눠준다.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 실천 노트에 보시면 중간 정도 부분에 지식 나눔 카드라고 있어요. 실천 노트 중간 부분에 보면 지식 나눔 카드인데 오늘 강의에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쉬운 개념이기 때문에 잠깐 설명하고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제가 요 세션을 말씀드린 이유는 원래 가인즈 캠퍼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아닙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몇 대리점들이 우리는 이렇게 해요. 이게 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오픈을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형태는요. 기업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한 조직 내에 있다고 해서 영업팀장이 영업팀원에게 자신의 영업 노하우나 이런 방식을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기획팀이 기획 노하우를 자기들이 기획하는 노하우를 영업팀에게 말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영업은 자신의 영업 데이터베이스랑 고객 스토리랑 영업 정보를 구매팀이나 생산팀한테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게 현실인 겁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나눈다는 행위는요, 기업 내에서니까 되고, 기업을 초과하니까 안 되고, 그런 구도가 아닙니다. 뭐의 문제냐면, 철학의 문제입니다. 저희 회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한 13년 전부터요, 하나의 원칙을 세웠는데, 제가 어디 가서 강연도 하고요, 꽤 잘 나가던 대중 강사였습니다. 뭐 시간당 강사료, TV에 나오는 어떤 사람보다 제가 더 많이 책정되기도 하고요. 그랬어요. 문제는 뭐냐면 저는 제가 강의할 때마다 저는 여러분의 성공을 돕기 위해서 경영자 여러분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강의합니다라고 해놓고 강의 끝난 다음에 사장님 오셔가지고 근데 있잖아요. 직원들하고 나누고 싶은데 강의안 좀 받으면 안 됩니까? 굉장히 미안하게 말을 하죠. 그러면 강사가 강의 파일 줍니까? 안 줍니까? 너무 좋으신 분들도 안 줬어요. 지금도 안 줍니다. 전 이해합니다. 안 주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강의가 사실 지식 재산입니다. 그거 몇날 며칠 그거 책 여러 권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책 여러 권 보고 경험치가 다 쌓여서 나오는 거거든요. 게다가 비서까지 시키거든요. 연구원까지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속으로 돌아보니까 말은 그렇게 해놓고 강의 파일을 안 주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더라고요. 직원들이랑 강의해서 직원들에게 전수해서 이거 적용하겠다는데 강사가 안 주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준다는 말은 못하고 제가 뭐 이걸로 보내드릴게요 해놓고 안 보여줬죠. 거짓말 하는 거죠. 그게 제가 한 30대 중반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 가가지고 기도해 보니까 주는 게 맞더라고요. 주는 게 맞더라고요. 거짓말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지금 제가 편하게 얘기합니다만 당시에는 심각했어요. 당시에는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날 월요일날 출근해서 그때 당시에 직원 7명이었는데 직원들한테 이거 주는 게 맞는 거 같다 그랬더니 7명 직원들이 전부 다 안 됩니다! 그때 제가 센터장이었는데 센터장이 혼자만 보내지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동료를 교회 가서 기도했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때부터 주는 걸 원칙을 했어요. 다 줬습니다. 다 줬어요. 근데 원칙은 하나는 정했어요. 어디 가서 보면 제가 분명히 제가 만든 PPT인데 딴 사람이 쓰고 있는 거 있거든요. 그럼 사실 속상하기도 해요. 다른 목적으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원칙은 하나만 정했어요. 이거 받으시면
회사 안에서 적용하실 용도로만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PDF로 변환 안 하고 PPT로 줬습니다. 폰트까지 다 줬습니다. 수정해서 써야 되니까. 양식도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텐데 양식도요 PPT로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회사 로고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회사 로고 받아야지. 가인캡스 로고가 여러분 회사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바꾸시도록 PPT로 드렸어요. 그 원칙은 13년 동안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그렇게 바꾸고 나니까 제가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한 번 만든 강의안으로 전국을 돌면 사실 5년 걸려요. 5년 동안 먹고 삽니다. 많은 분들도 지금도 그런 분들 있어요. 저는 그럼 충분히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제 본질은 그건 아니더라고요. 컨설팅이니까 강사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계속 공부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컨셉을 만들어서 강의 스토리텔링으로 만들고 적용 가능한 것으로 갈까? 그 고민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양식이 많습니다. 사실 계속 바꾸니까요. 주고 다음에 또 바꾸고 주고 다음에 또 바꾸고 버전이 막 엄청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거 주는 건 아무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없습니다. 저는 이거 언제 깨달았냐면 제가 부서를 이동할 때마다 전임자로부터 인계인수 받는 게 너무너무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퇴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부서로 가는데 자료를 안 주고 가요. 왜 안 줄까? 저도 생각해봤고 저도 주기 싫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왜 안 줄까? 생각해봤을 때 아무리 그냥 여러 다 생략하고 주는 게 맞더라고요. 이 원리가 어디서부터 풀리냐면요. 출발은 경영자부터입니다. 제가 한 건설회사 갔는데 그 소송 준비하는 분이었어요. 왜냐? 설계소장이 경쟁사로 우리 설계도 갖고 갔대요. 그래서 소송 준비 중이었어요. 그거 어떻게 해결했냐면 그 다음에 사장이 먼저 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 설계 노하우랑 공법 노하우를 직원들한테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는데 소장도 벌써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룰이 바뀌던데요. 소장님들도 자기 까던데. 깐다 이 표현이 내 걸 먼저 까야 다른 사람이 깝니다. 조직 내에서 먼저 그게 일어나야 되고 출발은 경영자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경영자가 영업 노하우, 업무 노하우, 고객 노하우, 기획 노하우, 마케팅 노하우를 리더들 적절한 수입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 직원 이거 아니에요. 수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픈해줘야 됩니다. 그 문화가 확산되는 도구가 여러분 보시는 지식 나눔 카드예요. 이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2 더하기 2는 4다 이거 아니라 업무 노하우를 의미합니다. 지식 경영에서 지식의 정의는 재생산 가능한 성과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그건 어디로 치고요. 그냥 업무 노하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영자가 먼저 야, 내가 지난주에 해보니까 요로 하니까 잘 되더라. 구글에서 걸고 온 거 말고 내가 한 거 잘 되더라.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이거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점이 됐을 때 사장님 그 상담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잘 되더군요. 그거 적어서 나누는 거예요. 말로 할 수도 있고 적어서 나눌 수도 있고. 양식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말로 하면 그 시간이 없는 사람 모르니까 양식을 주고 작성하게 해서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공유하든 잔디로 공유하든 카페가 있다 카페로 하시고 게시판 있으면 게시판에 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가인즈 캠퍼스도 젊은 친구들 많은데 저희 지식뱅크에 카페에 돼 있는 지식뱅크의 지식이 벌써 2만 개가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봉 설계 그래서 신입 컨설턴트가 연봉 설계를 저희 지식뱅크에서 치면요 못 잡아도 100건 이상이 올라갔어요. 100개 이상 기업의 사례가 올라갔습니다. 성과급, 포상, 직무 설계, 채용, 승진, 지식 경영, 지식 나눔 카드, 심지어는 사업 계획, OKR, 지금 이야기한 이것까지도 치면 수십 개, 많으면 100개 이상 이것이 올라갔어요. 그거 열심히 보는 겁니다, 패턴을. 이건 단순히 맥락 속에서 우리 회사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바로 적용 가능하죠. 단순히 어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이런 얘기가 아닌 거거든요. 그거의 출발점이 지금 보여드릴 거고요. 방금 보신 게, 이렇게 CACA 형태로 보신 게 그 한 패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거 좀 이해되시죠? 출발을 누구부터 하셔야고요. 경영자가 먼저 업무 노하우를 꾸준히 전수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잔소리가 되지 않고 노하우가 됩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 마지막 세션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팀장님들이랑 같이 앉아 계시니까 상호 간의 노하우를 이렇게 오늘이 약간 그 계기가 되시죠? 조금씩 되시잖아요. 상호 적절한 수위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노하우도 이렇게 나누셔서 단절해 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정책 설명회 할 때나 다음에 또 어떻게 이렇게 만나는 게 아마 다음 달 정책 설명회가 또 만나는 시간일 것 같긴 한데 그때 할 수만 있다면 팀장님들 리더십 안에 지식 나눔 카드 하나씩만 작성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잘 되돌리다 이런 거 하나씩이라도 좀 갖고 와서 나누시면 훨씬 더
시너지가 안 나는 그런 정책 상대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미팅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1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야 되고요. 자, 여러분이 이제 경영 목표 그리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사전 작업들을 다 해놨습니다. 목표에 대한 개념 여러 가지 다 했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A3 사이즈를 딱 펴놓고 A3 사이즈의 사업 계획서를 딱 펴놓고 교재 외적에 놓은 상태에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이 칸을 채울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마무리 시간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칸 중에서 맨 아래 거는 다 채워졌죠 지금? 핵심 습관, 핵심 문화 이거는 지금 채우신 거예요. 그 위쪽으로 지금 보고요. 설명은 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서 같이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참고로 오늘 약속된 시간이 제 강연 시간이 6시이고 이게 6시인데 참고로 제가 저녁 일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제출 안 하시면 아무도 적응 못 합니다. 심각하게 받아주시거든요. 굉장히 박수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0.5든 1.0이든 0.7이든 아무튼 완성하고 나간다 이렇게 작정하시고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저를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문 잠궈 주시고요. 자,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서는요, 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고요. 여러분 새로 버전이고 이거는 가로니까 가로로 옮긴 것 뿐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세션이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쪽에는 목표예요. 올해 1년 연말이 됐을 때 양적 목표, 질적 목표. 양적 목표는 숫자로 그냥 매출, 회선, SM 그거 하시면 돼요. 그냥. 양적 목표고요. 질적인 목표는 이런 양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가 수준이, 우리 회사 일하는 수준이 요 정도는 돼야 된다. 질적인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굉장히 쉬운 표현으로 다이어트의 양적인 목표 10kg 빼기예요. 질적인 목표는 건강한 삶을 산다. 이런 게 질적인 목표입니다. 칼로리를 어느 정도 줄인다. 이런 게 질적인 수준이에요. 이게 1년짜리입니다. 연말까지 목표를 세우시고 요거는 뭐냐면 이건 1년짜리 목표입니다. 자, 이거는 경영,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경영 계기판. 감사합니다. 통상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KPI라고 불러요. KPI 너무 익숙하시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언더백 기업을 다루면서 모르겠습니다. 그 LG도 지금 KPI로 관리가 되어지고 있는데 약간 이게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KPI 하면은 마치 P가 평가의 P 같아요. 아, 이거 개그인데 안 오시죠? 얘가 지하라서 그래요. 너무 평가지향적인 느낌을 줍니다. 게다가 평가는 뭐랑 붙어 있냐면 보상이랑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KPI라는 말을 쓰는 순간 직원들은 뭐라고 질문하냐면 보상해 줄 건가요? 이렇게 돼요. 사실은 근데 KPI의 인덱스 오브 인디케이터라는 측정이라는 단어랑 보상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브랜드 이미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살짝 피해갈 필요가 있어요. 논점에서. 너무나도 목표 잡아야 되는데 평가 보상 이야기하니까 직원들은 바로 목표 낮추고 싶어지죠. 사장을 올리고 싶어지고 거기서 본질이 벌써 사라져요. 지금 이거 하는 이유가 목표 잡고 열심히 달려보자 하는 건데 입장이 나와요. 벌써 입장. 그 정도면 센 거예요. 이 정도면 잘한 거예요. 야, 그 정도 부족하잖아. 이게 벌써 입장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괜히 논점 갖지 말자. 작은 회사의 경우는 평가와 보상 시스템도 완비되어 있지 않고 정확하지도 않고 바뀔 가능성도 높은데 초장부터 KPI란 말을 써가지고 그렇게 가지 맙시다. 그래서 약간 생소하지만 계기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이미지를 주는 거냐면 운전할 때 계기판 보면서 운전하잖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이렇게 내 대시보드를 보면서 운전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평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영업을 할 때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점검할 만한 지표를 좀 정합시다. 그래서 이 계기판은 월간 계기판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월간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대리점이